순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가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망알야 바루이제 세바라야 사바라.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궁의 공동체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저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지내다 보니까 세월도 올해 마지막 달에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마감 잘 하시고 새해 즐거운 새해, 보람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살수대첩 잘 아시죠? 을지문덕 장군과 살수대첩. 그래서 제목을 살수대첩과 칠불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동국대학 계셨던 김용태 교수의 삼국시대의 신주신앙, 밀교신앙. 신주신앙 그러면 밀교에서 나온 파생된 얘기인데 삼국시대의 밀교신앙, 신주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살수대첩을 한번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수대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드리더라도 아시라 믿기 때문에 우선 대략적인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이제 서기 581년에 중국이 한참 혼란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통일한 문제가 수나라를 건립하고 그 당시에 고구려가 요동반도 이쪽을 전부 차지하고 있으니까 고구려 영토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죠. 그때가 바로 고구려에서는 영양왕 때였었고요. 그래서 이건 영토를 노리다 보니까 뭐 구실을 삼아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침략할 그런 방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구 조건으로 조공을 바쳐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 중국 저쪽에 조공을 많이 바치고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조공을 바치라고 자꾸 요구를 하면서 그게 이제 제대로 안 해주고 또 고구려 사람들이 자존심,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자존심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순순히 응할 리가 없겠죠. 그거를 고구려 침략의 하나의 구실로 삼아서 1차로 서기 598년에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30만 대군을 보내가지고 요하 지역으로 침공을 했는데 그때 홍수도 있고 또 폭풍도 불어오고 전염병이 또 창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게 그냥 하늘의 뜻이죠. 말이에요. 부처님의 뜻이라고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마침 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양제가 아버지인 문제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면은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문제를 죽이고 또 형까지 죽이고 스스로 양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왕에 오른 다음에 그 야망이 이제 샘솟듯이 솟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 아버지는 죽여놓고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고구려 침공에 대한 야욕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서기 612년에 2차로 침공을 해요. 그 역사에 나타난 그 군사수가 11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110만 명의 요동성을 공격하는데 그 단순히 그냥 이건 뭐 공격하고 전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북경 그쪽에서 보면은 요동성까지가 2천리가 돼요. 그러니까 2천리 먼 밖에서 고구려를 침공해 오는데 그러면은 113만 명이면은 군사가 그러면 거기에 이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식량을 보급해야 되고 또 군사 무기를 날라야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워낙 먼 거리니까
이게 엄청 힘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지구전에 돌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병사들은 지쳤고 또 군량미는 부족하고 먼저 번에도 홍수, 폭풍, 무슨 전염병 사람들이 많이 오면 병이 창궐하게 되니까 이런저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요동성이 이건 아주 함락을 할 수가 없는 아주 완고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양면작전을 써야 또 특공대를 조성을 해서 특공대 30만 또 5천 명에 5천만 또 토를 달더라고. 30만 5천 명을 별동대를 이제 조직을 해서 다시 이제 신라를 치게 해요. 그때 대처한 분이 우리나라 이제 그 유명한 을지문덕 장군이에요. 근데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대치를 하는데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쪽엔 113만 대군이 버티고 연선을 공격하고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 압록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이제 침입해오는 별동대 30만 5천 명을 그 을지문덕 장군이 여기서 이제 막아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전술을 쓰냐면요. 그 을지문덕 장군이 대단한 것이 호를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요. 항복하는 것처럼 하고 들어가가지고 군사들의 동태를 살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냐. 이 서로 장군들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사기가 중철에 있느냐, 또는 먹을 것은 많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 항복하는 것처럼 하고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살피고 무사히 나와요. 빠져나온 것도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버릴 그런 용단을 취하고 갔겠죠. 이제. 갔다 와서 보니까 군사들이 이제 수나라 군사들이 피곤에 지쳐 있고 군량미가 부족한 거야. 이게 이제 군량미 쌓여 있는 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군량미가 부족하고 그런 걸 아니까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을지문덕 장군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나라 영토에 이제 침입해 들어왔으니까 군데 수나라 병사가 머물고 들어올 곳에는 식량을 놔두질 않아요. 전부 식량을 이제 피해 놓는 거지.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거지. 그러니까 식량을 조달을 안 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꾸 집적거리는 거예요. 이제 쳐들어갔다가 을지문덕 장군이 쳐들어갔다가는 후퇴하고 후퇴할 때는 또 다시 쳐들어가고 어떤 날은 하루에 7번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쳐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진을 척하고 그러니까 저쪽에 상대방에서는 그걸 이제 진짜로 알고 이제 자꾸 야곱야곱 진격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평양성 근처로 압록강 건너서 평양성 근처로 이제 자꾸 이제 침공이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그러기 전에 꼭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 평안도 안주에 이제 칠불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타이틀을 살수대첩과 칠불사라는 그 타이틀을 붙여놓은 이유는 여기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범을 잡으려고 추적을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요. 수나라 전쟁 나기 전에 산중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일원도사하고 일원도사 스님이죠. 이런 스님하고 홍의동자 두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일원도사에게 일원 스님에게서 공부를 이제 이것저것 공부를 하죠. 세상살이도 물론 공부를 하지만은 또 풍수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공부를 하고 이제 홍의동자하고 약속을 해요. 위급할 때가 있으면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럼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쟁 이제 중에 이제 저쪽에서 이제 수나라 쳐들어오는 정보를 입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고구려에서는 전쟁에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뒤용박 그 바가지 속을 파내고 왜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 하나 뚫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게 고풍선 같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구명대 같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세 개를 뒤용박 세 개로
허리에 차가지고 이제 그걸 띄우고 물에 헤엄쳐 다니는 이제 수영할 수 있는 헤엄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군사들에게 미리 시켜요. 대비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제 정사에서는 이런 게 밝혀지지 않더라고. 이론도사하고 홍이 동자승이 출연하는 것을 나오진 않더라고. 근데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그 서울대학교의 이제 그 도서관에 소장본에 80개의 그 장면으로 해서 그림으로 그려서 소장이 돼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그런 이제 준비를 해 왔던 거지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7번을 을지문 장군이 쳐들어갔다가 이제 또 힘에 겨운 것처럼 후퇴하고 쳐들어갔다 후퇴하고 7번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압록강을 건너서 이게 살수가 지금의 청천강에 청천강. 청천강 쪽으로 이제 넘어서 평양 근교 삼신이 밖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 놨을 때 이제 물론 이 조롱하는 을지문 장군이 적장한테 그 희롱하는 시까지 써 보내고, 그 우문길인가 그래 그 적장의 장군이. 그래서 보내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계략을 쓰냐면은, 내가 우리 영양왕이죠 임금한테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그럼 임금하고 나하고 같이 당신의 왕을 찾아가겠다. 그러고 빌미를 줘요. 그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후퇴할 수 있는 빌미를,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슬쩍 줘놓고 그 이제 적장한테 대명문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진격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나라 군세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데다가 또 고구려 군사들이 용맹하지 않습니까? 기병대가 고려 군사 기병대가 또 옛날부터 유명하니까 기병대가 이제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후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역사에 보면은 이제 수나라에서 가져온 최신식 무기가, 요새 우리나라 무기가 예국에 수출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전 세계 이제 앞으로 4위를 이제 무기 수출의 4위를 이제 탈환한다고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날의 이제 그때 최신 무기가 어떤 거냐 한번 참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요동성을 넘기 위해서 이제 성벽을 넘어가야 되니까 운제라고 하는 사다리처럼 된 그 움직이는 사다리처럼 해서 이제 그것도 최신 병기를 가져오고, 그래 성문을 부시기 위해서 충차, 그래서 성문 가서 이제 큰 나무로 왜 갖다 부딪혀서 부시잖아 성문을, 그런 것도 가져오고, 그다음 불을 질러서 이제 성 안으로 집어넣는 화차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을 턱 튀겨서 던지는 성화로 집어넣는 발설차도 가져오고, 이런 무기들을 전부 가지고 이제 밀고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최신 무기라고 그게 등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그것도 이제 그냥 활만 쏘고 그냥 뭐 총칼로 싸우는 것보다는 그 지금의 이제 박격포도 되고 무슨 뭐 대포도 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성을 지킬 때 요동성에서 그 3개월 있을 때 6개월까지 버텨낸 그 기동 원령이 고구려에서는 마름새라는 걸 밤송이 같은 쇳덩이에서 이제 쏴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돌덩이를 날려보내는 우리나라 포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구려 군사대 궁술이 그렇게 뛰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그런 요인들이 양쪽에 이제 최신 무기도 쓰고 전략도 쓰고 그러다가 아까 이제 얘기 이제 계속하다 보면은 계속하려면은 그 이제 살수 청천강을 압록강 지나서 청천강이 평안남북도 평안남도 북도 경계선에 흐르는 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넘어서 평양성 근처가 30리 밖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군이 침공을 하니까 워낙 멀리 왔으니까 이제 요화성까지 북경에서 이천리인데 거기서 또 이게 거리가 또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지치고 군량미 이제 작전이 이제 우리나라 작전으로 군량미를 보급을 안 해주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오면은 이제 수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거기에 전부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치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퇴를 해요. 더군다나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줘요. 을지문덕 장군이 우리나라 영양 왕과 함께 당시의 왕을 찾아가서 항복하겠다. 그냥 그게 이제 빌미가 되니까 그래도 대의명분 섰으니까 이제 이제 수나라 이제 장군들이 물러나요. 물러나는데 그게 한쪽에서는 이제 살수 청천강 그 앞까지 왔는데 뒤에서는 고구려 군사가 쳐들어오죠. 그냥 활이 날라오고 뭐 빗발치기 날라오고 고구려 군사들이 물 밑에 쳐들어오는데 앞에 강인에 배도 한 척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스님 7분이 똑같이 장상과 가사를 걸치고 종아리 이쪽만 걷어제치고 물 위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30만 5천 명이에요. 그때 군사가, 수나 군사가. 이게 이제 그냥 걸어가도 되겠구나 하고 그냥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제 강물이 그렇게 얕은 건 아니죠. 지략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소양강보다 강이 크다는 거예요. 청천강이. 근데 이제 역사에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모래주머니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모래를 담아가지고 자루에다가 청천강을 막았다 그런 얘기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쇠양댐보다 더 많은 수억 톤의 물이 쏟아 나오는 그런 자리를 어떻게 가서 뭐 모래자루를 막느냐. 그런 시간도 없었고 막았으면 또 저쪽 상대방 국가에서 알았을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지금 얘기가 정당한 얘기는 7분의 이제 스님이 나타나 가지고 가사장삼을 수하고 물 위를 걸어가니까 얕다 생각하고 그냥 30만 되고 그냥 뒤에서 이제 몰려오니까 고리고 죽지 않으려고 밥덕을 치고 건너가다가 물에 가운데 가니까 그 깊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나한들이 동자승을 이제 가장해가지고 물 위를 그냥 얕은 물처럼 종아리 무릎 밑에 물을 그냥 텀모텀모 걸어가는데 스님들이 쫓아가다가 고생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수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5천 명이 그 역사에 나오고 2,700명만 살아 돌아갔다는 거예요. 2,700명만. 그러니까 다 죽은 거지. 30명이. 그래서 이게 살수대첩이에요. 유명한 살수대첩. 그래서 그거를 이제 7스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7스님은 사실은 부처님이었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평안도 안제 칠불사라는 절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소장본으로 80면의 그림으로 그려서 그게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분의 이제 스님이 그게 7분의 부처님 아니냐? 그냥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그런 거 아니냐? 한쪽에서는 밀교적인 성격으로 볼 때는 7분이 그렇게 신통력 부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정사에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제 야세에도 나오지만은 여기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동대 김영태 교수가 이것을 논문에서 밝혔고 또 서울대학교에 이제 이게 소장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 불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같이 끼어들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살수대첩과 칠불사라는 제목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정사에서는 살수대첩이 뚝을 막아가지고 청천강을 막을 그건 가당치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7분의 스님 또는 7분의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보이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불국가니까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쪽에 나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수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그 수나라는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유화성도 탄압을 못하고 수많은 110만 군사에 30만까지 더하게 해서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민심이 혼란해지고 또는 여력이 전쟁에 좀 쏟아부으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수나라 양제는 여기서 망하는 계기가 돼요. 그 당나라로 이어지게 되죠. 이제 그렇게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망하고 만다. 그리고 이것이 불교의 가피력으로 우리 고구려를 지켜냈다. 거기에는 을지문덕 장군의 계략이 아주 투철한 그 계략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스님이 나오고 거기에 홍의 동자까지 등장을 하고 일곱 부처님까지 등장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